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돼 갑니다. 매주 20문제씩 갔는데 드디어 이제 막판에 30일에 30회, 29회, 28회 이렇게 했나요? 4주 차면 27회가 되나? 28회, 27회, 그럼 30회부터 시작했네요. 우리가 이제 최근 또 기출문제 절반씩 해서 20문제씩 풀어보는데 정말 버릴 문제가 하나도 없는 문제들입니다. 뭐 10년에 한 번 나왔다든가 뭐 독특한 문제 같은 배제를 하고 늘상 나왔던 위주로 제가 이제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27회 시험 나온 걸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왔나?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광역도시 거의 광역도시가 나온다고 봐야 되죠.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옳은 걸 골라라 했으니까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중앙, 지방이 아니고 이 정도 레벨이 옛날에는 4, 5년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도지사가 시장운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운수하고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이때 이제 도지사가 지정했고 시장운수가 얘들 못하니까 요청으로 같이 짠다. 그럼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지 않고도 수립할 수 있죠. 이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보세요. 없다 이렇게. 이런 지문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몰라도 틀린 지문이에요. 법조문이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몰라도 틀린 걸 찾을 수 있다. 시장운수가 이렇게 주어가 나와요. 그러면 얘들이 광역도시계 수립을 할 때 감히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갈까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으라 이렇게. 이건 이제 시도지사가 짰을 때 이 정도 돼야지. 광역계획권에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 단위를 지정하고 그 일부만은 여러 개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정도 레벨이에요. 이 정도 레벨.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실력은 이 정도는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정답은 뭐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용적률 걸표에 나오면 이런 문제 나오면 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요, 제가 요령 얘기해 줬죠. 건폐율이 용적률도 똑같아요.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낮은 것부터 이렇게 가는 거 찾아라. 그러면 여기에 상업지역이 제일 높은데 일단은 중, 1, 6, 건이 9, 8, 8, 7이잖아요. 자, 1500, 1300, 1100, 900 용적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가라 그러면 여기에 상업지역이면 넷 중에 하나 상업지역 뒤에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가 끼어 있으면 안 봐도 틀린 거죠. 그러면 중심상업 뒤에 이게 뭡니까 이게 100%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골라라 했는데 상업지역인데 앞에 상업지역 아닌 게 있어. 다 틀린 거예요. 그럼 봐봐. 유통상업 준공업 이게 뭡니까? 일반상업 준주거 일반상업 준공업 안 봐도 정답은 5번이 되죠. 꼭 그렇게 그러니까 용도집을 몇 프로 물어보면 금방 이렇게 하지만 이런 거 보면 당황을 해요. 학생들이 완전 주는 거예요. 완전 주는 거죠. 만약에 상업지역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준주거거든요. 준주거 지역 뒤에 뭐 다른 용도가 있다 상업지역이 아닌 그것도 다 틀린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주는 거다 생각하고 룰루랄라 풀면 됩니다. 아마 이번 시험 작년에는 건폐율 용적이 안 나왔으니까 이번 시험 꼭 나오죠. 둘 다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7에서 환경성 검토 실시 않는다.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을 다 생략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가 공통이에요. 도심지에 위치한다. 지구단위 계획구 요거하고 특히 요 납은 지구단위 계획구가 나대지 면적이 전체 면적 2% 미달한다. 요 정도.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인데, 요거는 적성평가만 생략을 해요. 여러분, 요것만 외워놓으세요. 적성평가, 5년 내에 적성평가 실시했다. 이건 뭐 외우지 않아도 뭐 당연한 거니까. 여기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도시군 관리기 짠다든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한다. 요 두 가지는
적성평가만 생략을 해요. 나머지는 이제 애들이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공통으로 다 생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딱 외워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성검토를 생략하는 사유, 거기에 해당하면 모두 골라봐라.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한다. 도시개발사업안에 이거는 이제 적성평가만 생략하니까 환경성검토를 해야지. 나대지 면적의 구역비 2% 미달이 요놈만 환경성검토 생략해요. 이렇게 이제 절차 생략하는 걸 낸다는 것은 점수 조절해서 틀리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사실은 박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못 외우니까 요거라도.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겠다. 도시개발사업 관련된 거 위반한다. 이 두 개 나오면 적성평가만 생략한다. 이렇게. 환경성검토 이런 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만 기초조사 등을 공통으로 다 생략하는 사유다. 이렇게 정답은 D것이 됩니다. D것.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본 거고요. 요거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는 거. 요것도 빈칸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놓으시고 5년 내에. 그 다음에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얘기거든요. 건축을 올해도 영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나온다고 봐야 돼요. 도시분계획 조례는 고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따른 전국 공통적인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참고로 요거 여러분 단독주택은 유통상업 전용공업에서만 안 되는데 그 두 개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용도 지역별로 지을 수 있냐 없냐 나오면 단독주택하고 요 일종 건생은 생활의 필수 시설이니까 무조건 허용된다. 근데 요 일종 건생의 알맹이 내용도 머릿속에 딱 정립하셔야 돼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까지 1000 미만, 수프나 1인분 소비자부터 알맹이를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초중 고등학교까지. 대학교는 물론 뭐 설치할 이유가 없죠. 노이즈 시설. 요것은요, 1종, 2종, 3종 공통이에요. 단,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는 어차피 4층까지만 지어야 되니까 허용하지 않아요. 2종, 3종은 아파트도 되고.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제외한 나머지 다 되고,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일종 건생이잖아요. 중고등학교 허용되고 단독 다 되죠. 그리고 동물미용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뭘로 분류될까요? 이종 건생이거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따라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고 이렇게 답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막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이종 건생은 약간 꾸리꾸리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거 맞죠? 도시군계획 시설은 전체의 기반시설 중에서 미리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했으니까. 그럼 이 도시군계획 시설, 요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요 사업에다가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을 다 합쳐서 도시군 계획사. 그 다음에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이런 국가나 지자체나 LH나 지방공사, 공공단체 등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없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사실은 답은. 그 다음에 뭐 강제 수용할 수도 있고 요 질문은 꼭 한번 받아야 돼요. 행정청.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가 있고 비행정청일 때 나눠지면 만약에 이제 행정청이 사업 시행을 처분을 했는데 위법부당하면 행정심판제기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행정심판법에 따라 하고 행정청이 아니면 시행자를 지정한 자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야들이 시행자로서 공공시설 설치했다. 그럼 어떡하냐? 행정청이다. 그러면 시설사업에 의해서 새로 시설 설치하면 새로 설치한 시설은 관리청이 무상으로 들어가고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 시설 부지는 전부 무상으로 가져가요. 행정청끼리니까. 근데 만약에 비행정청이면 새로 시설을 새거 시설 설치했으면 요놈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지만 기존에 옛날에 있던 시설은 자기가 가져가지만 옛날 새로 설치한 것보다 돈이 더 비쌀 수 있으니까 설치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행정청은 절대적 무상지수 전부 다 니꺼 내꺼. 그 다음에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20년 된 날에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나왔으니까 여러분 꼭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거는 행위자니 완화 꼭 주의하셔야 돼요. 강화라고 하면 안 되지. 완화되는 거, 풀리는 거. 녹지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이 도곡록이라고 해서 도로, 공원, 녹지 이렇게 외우세요. 도곡록이가 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빼고 대학교는 반드시 설치할 시설이 아니니까 수돗물 먹고 하수도 버리고 폐기물 재활용 시설 버리고 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대학교는 제외. 동일한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관리구역 중복 해소 지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죠. 되게 쉽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리모델 신축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행위 할 때 돈을 내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 대상이 아니죠. 대상 아니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 300이 있는데 철거하고 600으로 지었다 하면 늘어난 300만 기준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조합 나오면 우리가 도시개발 조합은 여러분 꼭 나온다고 봐야 되죠.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7인 7명 이상의 절대로 추진위원회 없다는 거. 정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를 얻는데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동의했는데요. 이럴 때 이제 국공유지 꼭 포함한다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건을 갖춰서 설립 인가를 받는데 시군구 그럼 안 되지. 지정권자한테 가서 30일 내 등기함으로 조합 성립한다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조합은 환지방식 때 시행이 될 수 있고 7명 이상의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 정관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된다. 정관 내용까지 안 외워도 돼요. 다른 거에서 답이 나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국공유지를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죠. 포함을 하죠. 포함을. 이게 틀렸어요. 면적이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해서 옛날 15회 기출문제 보면 김모씨, 박모씨, 그 다음에 이모씨 쫙 해놓고 황모, 음상목 나왔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땅, 서울시 땅 얼마 이렇게 라고 하는 케이스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전체 면적 구할 때 국토교통부 서울시 땅을 포함을 한 거예요. 포함해서 3분의 2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국공유지 포함. 그 다음에 조합에 이사는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끔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국공유지 제외, 국공유지 포함 이거 헷갈립니다 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거의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국토개법에서 주민 이해관계자가 도시군 관리 기반해달라고 제안을 할 때 기반이 시설 설치 정비 계량해달라 5분의 4. 그 다음 나머지 3분의 2인데 이때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5분의 4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조합 만들 때 국공유지 포함 2개만 딱 외우세요. 다 하지 마시고 2개라도 외워놓으시라. 거의 대부분 여기서 시험 나오니까 포함. 그 다음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자,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가 아니고 뭐 두려고 수용을 해요? 시행자가 수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정비법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법 적용할까요? 그렇죠. 자, 아직도 못 외우는 공취법. 자, 이걸 무슨 법칙을 했을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장에 관한 법률. 진짜 안 외워집니다. 1년 내내 떠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수용 대상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 그럼 공취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시동스러워 맞죠? 그래서 여기는 세부 목록 고시할 때 국토법에서 시설사업은 실시계획 인가고시 떨어지면 그 2개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그 다음에 시행자가 토지 상환채권 발행할 때 2분의 1 넘지 않도록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이 2개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원형 탈모 3분의 1, 원형지 3분의 1. 자, 준공검사 쪽으로 한번 봤는데
그 사업 시행자는요, 준공 검사를 받는데 지정권자한테 가야 돼요. 지정권자한테 가서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 환지 처분해야 되잖아요. 지정권자가 직접 하면 공사하려고 공고하고. 그런데 채비지는 준공검사 전이라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죠. 중간에 예정지 지정할 수 있으니까. 답은 1번 되게 쉽죠.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비법 안전단 나오는데 틀린 것은이라고. 요것은 뭐 우리가 세계사업 중에 재건축만 안전단 들어간다.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하면 그 다음에 뭐 다 되게 쉬운 건데 여기 27회 시험 나올 때 자 예를 보면 5번 보면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제외하고 정비계획 위반 여부 최종 결정하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결과보고서 제출한다. 그 위반권자가요. 여러분 볼게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요. 여기서 누가 정비계획자냐면 구청장 등이 돼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여기 얘들이 위반하죠. 얘들은 제외하니까 보고서 제출할 필요 없죠. 그러면 구청장 등하고 그러면 도지사가 나오면 그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자 정비계획을 짜서 구청장 등은 특별시 광역시에 가서 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그러면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구청장 등 시장 군수 얘들이거든 얘들. 그러면 정비계획 위반권자라도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제외하니까 구청장 등은 특별시 광역시에 가서 보고를 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 내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닌 건데 뭐 이렇게 어려워 보이게 내는 거예요. 또 11번에 조합 설명을 옳은 것은 재개발 사업할 때는 반드시 그리고 재개발할 때 반드시 조합 설립할까? 조합을 설립해서 합니다만은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얘도 틀렸고 이사는 3명 이상으로 둬야 돼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상 두고 100명 초과하면 5명 이상을 둬야 되고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구역에서 한다 하면 단지가 아니다. 그럼 손가락 4개 쏙 꺼내가지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4분의 3 딱 긋고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하나 딱 긋으면 3분의 2 그러면 돼요. 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소유자 이렇게만 안 되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이라고 해야 맞는 거거든요. 야도 틀렸죠? 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때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뭐 여기까지는 못 외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슨 얘기야? 대의원회는 임기 중에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그 이사나 감사는 임기 중에 거리된 조합장을 이사 감사는 보궐 선임할 수 있지만 조합장은 안 됩니다. 총회에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옳은 거라고 정답 처리됐지만 실질적으로 5번이지만 1번, 2번, 3번 지문이 꼭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정말 내용 같은 걸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돼요. 몇 번 반복해서 암기하셔야 되죠.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을 하지만 진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은 전원 동의받으면 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둘 다 틀렸고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으로서 등 허가를 얻어서 미리 철거할 수도 있죠. 깔끔하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 토지 임차권자 등은 사업 시행자 동의 받더라도 이렇게 올해는 이제 사용 수익을 못 합니다만은 사업 시행자 동의 받는다면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은 사업 시행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도시정비법의 날짜 중에 정비 기본 계획 짤 때 14일 이상, 정비 기본 계획은 14일 이상 주민공람, 그 다음 정비 계획은 30일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고 요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사업 시행 계획서 만들어서 시장물 순에게 인가 신청할 때 인가 전에 14일 이상 주민공람 시키고 60일 내에 인가협을 통보하고, 관리처분 계획서 만들면 시행자가 사본을 분양 신청한 조합원들을 보내서 30일 이상 열람케 하고, 그리고 인가 신청 딱 하면 30일 내에 인가협 통보한다. 관리처분 계획은 30일, 30일. 그래서 요 날짜 몇 개는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건 뭐 축조하고 신고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장식턱 기준도 4m 넘어야 되는데 4m 안 되니까 신고 대상 아니고, 고가 수조 8m 넘어야 되죠. 광고판 광고탑 4m 넘어야 되니까. 담장 옹벽은 2m 넘네요. 그러니까 4번이 됩니다. 지하 대표 30 넘어야 되죠. 뭐 이런 문제도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데서 배운 데서 많이 나올 거다. 배운 것만 틀리지 말자라고 하시면 돼요. 요거 뭐 요런 건데 다시 한번 외우는 겁니다. 옹담이 2개 2m 넘는 것. 넘는 건데요. 2m까지는 건축법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2m를 넘어야 돼. 초과. 2m까지는 축조신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면 태양에너지 이용한 발전소, 태양에너지 5글자네. 이렇게 해서 5m 외우시고, 요 굴뚝하고 철탑, 요 건물을 이렇게 여러분 지을 때 있잖아요. 건물을 이렇게 굴뚝을 설치해서 연기가 올라온다. 굴뚝에 연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굴뚝 나오면 6m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철탑도 굴뚝에 올라가서 철탑 올라갔더니 굴뚝이 보이네 이렇게 외우세요. 6m.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장식탑, 기념탑, 첨탑, 이게 철탑이 아니고 첨탑, 건물 위에 올림, 광고탑, 광고판 등은 광고는 왜 하겠냐? 물건 좀 사러 오세요 하는 거니까. 따라서 다 4m 넘을 때 요거는 이제 6m를 다 외우고, 철탑에 올라가서 굴뚝 쳐다본다. 굴뚝 6m니까 태양에너지 5m, 옹담이 2개 2m, 나무다 4m, 기계식주대는 8m 이하라는 걸 명심하시고, 고가수조 8m 넘어야, 지하대표 30 넘을 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뭐 거의 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 공개, 공지는 뭐 워낙 자주 나와가지고 우리가 5천 미만인 대지에 공장 짓는다. 이건 안 해도 되죠. 연면적 합의 1,000원 미만은 이건 안 해도 돼요. 산업단위 마찬가지. 전부 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주는 문제죠. 공개 공지. 27회 문제를 보면 참 절반 막 그냥 주는 문제네요. 일준상준,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의 문정이 판원수기, 문화집회, 종교시설, 판매, 운수, 터미널 같은 건 호텔, 숙박시설, 나쁜 친구, 업무시설, 이런 거 지을 때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보면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긴 의자라든가 그런 조경시설 설치하면 건물 지을 때 요 위로 가는 거 있죠. 용적률 또는 높이지 한 20% 정도 완화를 해준다. 이렇게 알면 돼요. 공개공지 설치할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거죠. 일반 주거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닙니다. 그래서 일준, 상준, 일준이, 상준이 이렇게. 자, 16번의 주택법인데 별개 단지 20일 8도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20일 8도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지나간다. 폭이 8m 이상은 돼야 되죠. 일반 도로는 20m 이상.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인데 15m밖에 안 되니까 얘는 별개 단지가 될 수 없다 하는 거. 뭐 이렇게 냅니다. 주택조합은 한 문제 꼭 나오니까 2개 나올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집중을 해서 연필로 줄쳐가면서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 신고하는데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또한 갖다 해야 되니까 이것도 신고죠.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짓는 세대를 제외하고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돼요. 최소 20명 이상 돼야 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공동주택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는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이 사망했더라도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 50% 이상 유지한다면 충분할 수 없다. 이 말도 안 되죠. 탈퇴했을 때는 탈퇴했을 때 사망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경우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죠.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가장 보편적인 문제 깔끔. 주택상환사채, 도시개발 채권, 토지상환 채권, 도시공계획 시설 채권 네 가지 채권은 한 방에 비교를 해놓으세요. 아니어진 막 소리 내서 요건 뭐 LH하고 등록업자가 발행하는데 특히 국토교통부장관 승인받고 등록업자는 보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3년 내 주택으로 돌려주라 하는 거죠. 김형식으로. 그 3년은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몇 가지 쫙 연습해 놓는 거예요. 등록사업자 보증받는다 하는 거.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등록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되죠. 보세요. 여기 지금 실제 시험 나온 건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앞뒤로. 시험장 가면 그런 게 여러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침착하게. 뭐 특별한 거는 없으니까요. 주택 공급 쪽에 나오면 여러분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군구에 가서 모집한다고 승인받고 복리스트는 신고하는데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또는 얘들이 50% 초과율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등의 공적 주체는 입주자 모집한다고 승인받고 복리스트를 신고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LH가 70% 출자 또 50% 초과했네요. 얘들은 입주자 모집한다고 승인 안 받습니다. 관광특구안의 51층이다. 분야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죠. 그 다음에 분야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요, 여러분요, 주택법은 분야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둘 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해요. 투기과열지구는 투말이 치긴 해서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거. 따라서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잖아요. 집중을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사용검사 후에 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려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회복한 지 2년 내 송달 통지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매도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4분의 3 이상 동의해둬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때 돈 전부를 사업주체한테 구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4번이 정답이죠.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한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는 안 되지만 상속은 할 수 있다 없다의 이런 개념이 아니죠. 상속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상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험에 나올 때도 보면 어이가 없는 게 상속은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지문을 냅니다. 사실. 여러분 맞죠? 상속은 내가 의도한 바 아니잖아요.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그래서 상속은 안 된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농지법 용어에서 틀린 것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면 농지 아니 지목 자체가요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자 여러분 밭에다가 밭전자죠 나무를 탁 심었더니 아이고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짭니다. 전답 과수원이면 팽팽 놀려도 농지입니다. 농지. 말이 안 돼요. 실제. 그러니까 정답 쉽죠. 소가축이라는 것은 엄매소가 아니고 그건 대가축이죠.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이렇게 토끼 밍크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축 2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80두니까 아직은 농업이 아닌데 축산업 120일 이상 종사하면 농업입니다. 농업인이죠. 3천 농지에서는 1000 이상 경작하면 농지입니다. 농업인이죠. 농업인. 90일 이상인데 80일.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 지목 이전이다. 그러면 당연히 농지죠.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는 것. 이것도 위탁 경영이죠. 전부도 되고 일부 위탁 경영. 위탁 경영 임대차에서 작년에 임대차 나왔는데 그 위탁 경영 임대차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7회를 문제 보면
20%도 27회도 보세요. 어마무시한 거는 제가 물론 소개를 안 했습니다. 몇 문제 빼고는 보편 타당한 데서 나와요. 늘상 배운 데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배운 게 훨씬 양이 많거든요. 배운 데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부터 틀리면서 못 맞히면서 막 어려운 거 찾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상 배우는 것 배워왔던 거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안 배운 거 못 배운 거 나왔다고 뭐라 할 게 아니고 내가 늘상 배운 건 안 틀리자 해서 지금부터 계속 반복해서 안 틀린 작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공의 비결은 단 한 가지, 잘 할 수 있는 일에 광적으로 집중한다.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3주만 광적으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꼭 외치기 바랍니다. 나는 합격한다, 합격한다, 합격한다. 자, 여러분들 합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